기자 수첩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언론계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한국일보 사태 지금 편집국이 폐쇄돼서 기자들이 다 밖으로 쫓겨났죠. 예. 사측은 뭐 통신사 뉴스로 가득 채워가지고 다른 또 한국일보를 인쇄를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짝퉁 한국일보다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은 사설 쓰기를 거부하고 사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태는 언론사라는 보호막에 쌓여온 경영의 비리와 탈법, 부도덕의 적폐를 이제는 털어내고 한국일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200명 기자 전원이 뜻을 모은 것이 발단이다. 이에 대해서 경영진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이어 급기야는 편집국 폐쇄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국면을 돌파하려 했다가 파국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한국일보는 편집국 부장 전원과 일부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신문을 만들면서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편 기자는 한국일보 사태를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논설위원들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미디어 환경이 신문 경영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도 한국일보 사주 가족들은 삼촌과 조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얽히면서 재산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 거기에 해외 원정 도박으로 또 적발돼 가지고 또 처벌을 받았죠. 전 회장이. 예, 횡령, 배임 의혹 등 온갖 스캔들과 비리 의혹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어요. 신문사도 거대한 미디어 그룹을 신문사별로 쪼개가지고 가족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뭐뭐 가지고 있죠? 뭐 스포츠신문, 어린이신문, 주간지, 미주한국일보, 영자신문, 경제신문 뭐 다 그렇죠. 이걸 쭉 쪼개서 가졌어요. 이런 언론이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기자들이 열악한 대우를 참아가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속수무책인 거죠. 언론계는 이번 한국일보 사태를 참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짙어요. 그럼요. 예, 저만 해도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만 예. 기자가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멋진 작업인가를 배운 곳이 한국일보입니다. 김훈, 박내부 두 선배 기자들이 썼던 문학기행. 그렇죠.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을 늘 틔워주던 장명수 의원의 칼럼들. 예. 장명수 의원 칼럼은 아직도 제가 스크랩을 해서 몇 개 갖고 있더군요. 사장까지 지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기자사관학교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한국일보 기자들 역시 기자의 모범이 될 모습들을 늘 보였고 사실 새로 신문사를 창간할 때마다 한국일보 기자를 스카우트해온이라고 다들 막 열을 내고 그랬습니다. 저희 CBS도 신문을 창간하면서 한국일보 기자 2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신문 기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한국일보에 몰려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조성호, 김은, 박내부, 박관일, 서화수. 제가 뭐 몇 명 친하지도 않은데 다 한국일보에 몰려 있어요. 한국일보 역사 중에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1974년입니다. 유신 정권이 서슬 펄할 때 10월 달인데 중앙정보부가 한국일보 기사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 연행해 갔습니다. 기자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농성을 벌여갖고 중앙정보부가 한국일보를 탄압한 사실을 신문에 내버렸어요. 그래요. 그러자 결국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쫓겨났죠. 그러자 한국일보 기자들은 1974년 12월 10일에 서울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합니다. 당국은 당연히 노조 설립을 불허했죠. 이에 맞서서 법정투쟁에 들어갑니다.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짓누를 때까지 7년 동안 이 법정투쟁이 계속됩니다. 70년대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유신 정권 때. 노조를 세우겠다고. 대단한 한국일보네요. 전두환 정권 끝나면서 바로 한국일보 노조가 출범했죠. 그렇죠. 13년 뒤죠. 그로부터 1987년 10월 29일입니다. 그날 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숙직조장이라 보도국에 숙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 둘이서 뭘 하나 쓱 내미는데 보니까 보도 요청 문건입니다. 저희는 한국일보 기자들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니 저희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하면서 보도 문건을 내밀더라고요. 이게 언론사 최초죠. 결국 언론사 최초의 노동조합은 한국일보에서 출범한 거죠. 그러네요. 한국일보가 부러웠던 게 또 있어요. 백상 장기영 회장. 언론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뛰어난 사업소환도 발휘했지만 누구보다 기자들을 사랑했고 저널리즘의 정도를 가라고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요. 취재기자가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막 서두르니까 그냥 그렇게 뛰어가서 어떡하냐. 내 지프차를 타고 가라. 대한민국에 몇 대 없다는 케네디 지프차 그때 명품 지프차를 내주면서 명품 지프차를 이거 타고 가라. 앞으로도 사장 지프차는 언제나 기자일 것이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자를 공개 채용한 것도 한국일보고 그렇죠. 5.16 쿠데타 세력이 공화당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걸 비판했다가 감옥에 가고 휴가 난 것도 한국일보고 기자를 처음 해외 연수 내보낸 것도 한국일보고. 그것도 한국일보예요. 예. 기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을 따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한국일보고. 예. 이런 기자 정신 때문에 베트남 전쟁 때도 마지막 최후까지 특파원이 남아서 기사를 보낸 곳이 한국일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이런 한국일보에서 경영진이나 간부진들이 정말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닌 경영 비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이게 참 안타까울 가슴 수밖에 아프죠. 없는. 예. 언론계에 또 하나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직 언론인들 문제도 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YTN 해직 기자들이 국토순례 중이죠. 해직 5년을 걷는다. 공정방송 이렇게 깃발을 써들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예, 예. 이들이 찾아다니는 곳은 언론이 외면하고 왜곡했던 그래서 죄스러운 현장들인데 어디요? 5.18 묘역,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 진주 의료원, 밀양 송전탑 이런 곳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지금 취재 현장을 지키고 있던 YTN 기자들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의심되는 SNS 글 2만 건을 새로 찾았다. 이게 이제 어제 일이죠. 예, 끈질긴 취재 끝에 단독 보도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또 이 기사를 못 나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그랬다면서요? 예, 특종을 더 키우고 진실의 밑바닥까지 훑어오라고 취재 인력을 더 보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에서 뉴스를 빼버렸습니다. 뭐 리포트 내용이 너무 어렵고 애매하니까 그만 내도록 하라 이렇게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뭐 아무리 읽어봐도 잘 취재한 열심히 취재한 좋은 기사던데. 그리고 맨 처음에 내보낼 때는 기자와 담당 부장이 단독 특종 보도라고 자기네가 판단해서 내보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어렵고 애매한 기사가 돼버립니까? YTN은 지난 14일에도 그랬죠.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하는데 이걸 생중계 방송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예, 예. 그때 또 갑자기 생중계 방송 하려고 했으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압력을 받아서 했다면 문제고 압력이 없었는데도 알아서 했다 그러면 더 문제고 나중에 YTN 앞에서 국민들이 어쩌면 시국선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을 주무를 수 있는 그 권력들의 자유도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거든요. 예. 이런 자유는 말이죠. 일부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일부라는 권력층이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자유는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